자존감이 사회성을 좌우한다. 오늘은 그 주제로 여러 어머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존감, 그러면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나는 괜찮은 아이야.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평가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먼저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존감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가치감이에요. 나는 소중하니까 이겁니다. 예, 무슨 광고 있었죠? 네. 그래서 머리를 찰랑거리면서 나는 소중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자기 가치감이고 나는 사랑받을 만해.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어. 이렇게 믿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능감입니다. 유능감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호감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내가 유능감을 갖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100% 성공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실패하게 되면 그럼 그럴 줄 알았어. 이영애 네가 뭘 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호감이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이번엔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가 다음에 또 해보면 되겠지. 이거 못했다고 내가 뭐 큰일이 나겠어? 난 이영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성공으로 이끄는 행복을 이끄는 하나의 힘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 거냐 했을 때 주저없이 자존감을 꼽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되냐면 좌절을 견뎌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도 뭐 이번에 못해도 다음에 잘하면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뭐 제가 오늘 말 좀 실수했대도 내가 다시는 방송 출연하나 봐라. 뭐 이제 이게 아니고 내가 이번에 실수했지만 반성해서 다음에 잘하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훨씬 행복해지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이요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까만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까맣게 보이고 하얀 안경을 다 하얗게 보이겠죠.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건 바로 이런 안경인데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다 시꺼멓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서연이 같은 경우도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커버하려고 자꾸 부적절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좀 하게 되고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자존감은 사실 인생의 버팀목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 비판을 넘어서 수용하는 그런 마음의 힘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못났어가 아니고 그래 난 이게 안 돼. 그렇지만 다음은 다 열심히 하자. 이게 난 걸 뭐. 이렇게 수용하는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자존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은 어머님들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굉장히 그걸 궁금해 하세요. 몇 살 때부터 형성되나요? 이걸 좀 궁금해 하시죠. 네.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는 만 2세에서 7세 정도까지를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지만 그 시기가 끝난다고 자존감 딱 종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좋은 선생님, 또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를 만나면서 이런 것이 많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애를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그 시기를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고 하면 일반적인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를 같이 놓고 본다면 일단은 자신감이 높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자신감이 낮겠죠.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인정과 배려심이 높은 데 반해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의존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협상하면서 의사소통을 잘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자꾸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긍정적인 데 비해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자꾸 왜곡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만 잘못해도 전체를 잘못하는 것처럼 지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민우 씨가 만일에 자존감이 낮다 하면 방송을 한번 드라마가 잘 안 됐다고 하면 내가 연기를 하면 안 돼. 나는 연기를 할 제목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잘못했다고. 이런 거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지만 자존감이 높은 윤영 씨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말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자. 내가 아마 좀 딴 생각을 했구나. 집중하자. 뭐 이런 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실수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 지금 뭐 정말 죄송한데 저는
네. 지금 아동이지만 네. 자존감이 높은 쪽도 있고 낮은 쪽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어느 쪽에 비중이 더 높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50이면은 정말 어쩔 수 없는데 51%만 돼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를 다 전혀 없게 내 아이를 키우겠다 그런 건 망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1%만 높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서연이 자존감 높여줘야 되잖아요. 네네. 저도 좀 높여주시고요. 네네네네.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연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네. 해본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반복되는 성공 경험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양말 혼자 신고 밥 혼자 먹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존감 공식이 있어요. 그게 욕심분의 성공입니다. 예, 욕심분의 성공. 그러니까 자존감을 적어야 되네요. 그렇죠. 욕심을 줄이고 성공 경험을 높여주면 됩니다. 근데 욕심을 줄이잖아요. 성공할 게 너무 많아요. 예, 엄마들 콩나물국 하나 끓인 것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아이를 하버드대에 보내야 성공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의 자존감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좀 좋은 칭찬을 해주는 것도 또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제가 왜 꼭 칭찬을 말씀드리냐면 칭찬을 좀 부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칭찬하면 다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도 기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가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줘서 아유 고맙다.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잘했네 이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두 번째로는 자질보다는 아이가 노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넌 내 딸이야 넌 똑똑하잖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야 너 어제는 5분 앉아 있는데 오늘 10분 앉아 있었네 애썼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칭찬은 절대로 남발하지 마세요. 그럼 아이들은요.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됩니다. 나를 또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나를 어떻게 부려먹으려고 이러는구나 하기 때문에 칭찬 남발하는 건 안 하니만 못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적절하게 그냥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칭찬만 듣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비교하면서 절대로 칭찬하지 마실 것. 동생은 밥 잘 먹네. 뭐 이렇게 괜히 은근히 해서 아이 경쟁심을 부추기시면 싸움만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더 낮아져요. 왜냐하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없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칭찬 정말 잘해주셔야 좋은 자존감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또 서연이 가족한테 줄 네. 사랑의 처방전 뭔가요? 네, 오늘은 좀 스페셜하게 네. 마이 스페셜북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아이한테 아이가 스스로 책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진, 뭐 가족 사진, 뭐 다른 그림, 아이가 그린 거 어떤 것도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책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기 때문에 책을 만든다 그러면 아마 성큼하자고 아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거를 증진시켜 주려고 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 즉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잘 서연이한테 적용을 하셔서 서연이가 자존감도 높고 아주 사회성도 좋은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어머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이영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2주간을 거쳐서 이제 사회성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존감 높여주는 거 중요하다는 거 꼭 그 세 가지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된 내용은요. 부모 홈페이지 방송 정보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활용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오은영의 드림아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hy did I get slammed by the